일단은 제가 RNN을 좀 안다고 전제하고 이 스터디를 진행해야 될지 좀 일단 고민이 뭐야? 네. RNN을 소리 좀. 아니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서 나 저거는 컨트롤이 안 돼. 아니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아 소리. 네, 여기서는 안 돼요. 아니. 그 혹시 RNN을 아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거는 RNN 좀 구현하는, 그러니까 좀 빠르고 쉽게 주어지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때, 예,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의논을, 이건 제가 이걸 좀 꺼놓을게요. 어떻게 제가 파이톨치하고 톨치 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좀 이러한 매국 파이콘즈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켰는지, 근데 불행히도 GPU가 안 되는 바람에 학습은 좀 시키진 못했지만 성진님을 통해서 오버피팅 한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고요. 90 몇이었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트레이닝 셋에서 밸리데이션 일부 좀 분리를 해서 제가 그렇게 확인하긴 한 건데, 테스트 셋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이게 GPU가 빨리 복원이 되는 대로 프레딕션을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 주에나 뭐 그게 되면 한번 결과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람도 별로 오지 않았으니까. 네. 대신에 오늘은 이제 좀 구현한 내용에 대해서 좀 코드 리딩을 좀 하면서, 만약에 이제 파이톨치를 쓰신다, 또는 톨치 텍스트를 통해서 NLP 어떤 데이터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 한다라고 할 때 좀 어떻게 쉽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코드만 좀 짜놓고 설명은 안 적어놨는데, 나중에 제가 좀 저기다가 좀 말들은 좀 적어서 해놓을게요. 제가. TQDM은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터레이션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이터레이션에 와 있는지, 이런 현황을 보기 좋게 만든 어떤 이제 플로트, 프로그레스 바. 프로그레스 바, 몇 프로 대 트레이닝이다. 그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무지 심플하고 저거 쓰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서 한번 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엔 반드시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면은 전에 현님께서 하신 토크나이즈 방법에서 그냥 저는 뷰티풀 숲 해서 이런 get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받아서 바로 NLTK에서 워드 토크나이즈를 바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토크나이즈를 시켜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연 뭐 컴마나 뭐 스탑워즈를 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살려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뭐 늘하면 늘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톨치 텍스트에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톨치 텍스트에서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뭐 라이브러리 되는 거? 예. 네. 이러한 GitHub에 이제 톨치 텍스트라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파이톨치를 위한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인스톨레이션부터 해서 다 리퀘어먼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할 데이터셋을 만들면 대체로 TSV 아니면 CSV 파일일 거예요. 또는 JSON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포맷만 잘 맞춰줄 수 있다면, 필드에 대한 것만 잘 맞춰줄 수 있다면은 그냥 얘는 쉽게 이 데이터셋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SV나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에 텍스트라는 것과 레이블이라는 컬럼으로 헤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쭉 그 열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면은 저거에 맞게끔 데이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필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 인풋을 하게 하는 것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한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필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데이터 하나. 네. 그리고 보통은 그래서 타뷸러 데이터셋을 많이 써요.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셋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건 트랜슬레이션에 좀 특화된 어떤 데이터셋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것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터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객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버켓 이터레이터가 있어요. 버켓 이터레이터가 얼마나 유용한 거냐면은 버켓팅을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RNN 학습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되게 많아요. 이제 NLP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랭스에 대한 학습, 이제 랭스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한 배치 단위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때 랭스에 대해서 편차가 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2인데 하나는 1000개 랭스가 1000인데 다른 하나는 랭스가 10이에요. 그럼 랭스 10인 거에 대해서 패딩을 잔뜩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주변에 있는 데이터, 1000개 길이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한 이제 배치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버켓팅의 이제 아이디어고요.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버켓 이터레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설명들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블로그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참고한 블로그는 제가 좀 더 작성을 여기다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필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줄 건가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인 경우 시퀀셜이라는 걸 좀 표시를 해줘야 되고 토크나이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스트링 이제 스플릿 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다면은 그냥 스페이스 단위에 대해서 분리만 되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토크나이즈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배치 퍼스트를 합니다. 왜냐면은 파이토치에서는 RNN을 돌릴 때는 설정 중에 배치 퍼스트가 있고 배치 퍼스트라는 옵션이 항상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차원이 맨 처음 시작하는 차원이 배치가 먼저 시작되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보통 직관적으로 학습을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배치 퍼스트를 하는 경우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인풋을 넣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레이블 같은 경우는 넌 시퀀서를 하기 때문에 false를 두고 복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false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배치 퍼스트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0차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치가 0차원이 되는 거죠. 네. 배치가 0차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인풋이 배치하고 시퀀스하고 피처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배치 퍼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 기억에는 아마 시퀀스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배치가 나온 다음 피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순서를 잡아주는 게 배치 퍼스트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정의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인풋에 보면은 지금 차원 순서가 시퀀스 랭스부터 시퀀스, 배치, 인풋으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인풋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는 애초에 개발했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해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얘네 배치 퍼스트라는 옵션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내부에서 연산할 때 배치 퍼스트로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은 배치 퍼스트를 받아들여서 이걸 연산 취해줘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코드를 다 까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치 포스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연산 못해요. 아, 저희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요? 저희가 배치 퍼스트가 아닌, 그러니까 요 인풋에 맞게끔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차원에 맞게끔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준 다음에 인풋을 넣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이 옵션은 상당히 유용해요. 펄스를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인풋 전에 일일이 다 이걸 맞춰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뭐. 저를 좀 안 맞춰도 돼요? 네? 예, 저렇게 해두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배치가 가장 첫 번째 디멘전으로 나오게 하는 게 예, 가장 직관적으로 편해요. 뭐, 코드를 볼 때나 할 때나. 그런 다음에 이제 타블라 데이터셋을 썼고 스플리트를 쓴 거는 뭐 왜 그러냐면은 트레인과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각각 받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냥 타블라 데이터 셋만 할 거면은 아까 그 파이토치 텍스트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여기도 여기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요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한 이제 데이터 셋 구성된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드를 각각 등록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고요. 지금 저기에 있는 데이터 필드에 들어있는 속성값들은 저게 대부분 디폴트인가요? 어떤 거요? 속성값들 속성값들이라는 게 파라미터에 뭐 true 값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게 대부분 기본적인 거예요? 로우 트루 뭐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걸 거거든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어 같은 경우는 false로 될 수도 있고요. 네. 예수 포켓 같은 경우는 true로 돼 있겠죠. 원래는 어? sequential 같은 경우도 true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일부러 명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덕수 가서 그냥 확인하셔야 되는 거. 예. 디폴트가 뭔지는 저도 좀 이게 다 외워보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저거는 태기님이 잘 쓰는 스타일인 건가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간단하게 이 필드에서 빌드 보켓만 해주게 되면은 읽어드린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캡 셋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벡터스에서 글로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캐시에 글로벌 벡터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저장이 된 상태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베딩 벡터를 글로벌로 쓰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쳐서 이제 톨치에 대한 이제 임포트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톨치는 이제 톨치 자체에 대한 라이브러리고 NN은 이제 각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뭐 RNN이라든지 LSTM이라든지 컨볼루션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리니어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NN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오토그레드라는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흘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 모듈입니다. 그 중에 variable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것이고 어떻게 쓰는지 이제 같이 볼 거고요. 펑셔널은 이제 NN 모듈을 이제 함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선언하고 쓰는 거 말고 그냥 함수로 그냥 쓰고 싶어 할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네. 그래서 보캡에 대해서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두고 이제 모델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은 파이토치가 가장 좀 장점인 거는 무슨 부분에서 장점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만들 때 이렇게 하나의 그냥 클래스 형태로 해서 모듈라이즈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을 이렇게 인베딩, GRU, 리니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포워드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연산 그래프를 그냥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끝나요. 그게 장점이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인베딩에 대한 것을 이제 워드 인베딩이 첫 번째로 필요하니까 인베딩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해뒀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글로브 벡터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베딩 매트릭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건을 둬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딥 커피를 해서 인베딩으로 씌워주고 기본적으로 여기 파이토치에서 인베딩은 그레디언트가 디폴트가 true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이제 하지 않도록 이제 false로 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GRU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배치 퍼스트 이렇게 옵션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설정에서는 드롭아웃을 0.2 정도 주고 바이 디렉션을 주고 넘버 오브 레이어즈에다가 제가 설정한 건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히든 디멘전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차원에서 이제 이게 센티멘트가 이제 여기선 폴라리티가 뭐 포지티브냐 네게티브냐라고 따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차원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하나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바이너리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통해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뭐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제 메서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거쳐서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인풋을 그냥 쉽게 얘기하죠. 하나의 어떤 시퀀셜한 이제 인덱스가 들어온다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뭐 I go to school 했을 때 여기서 I부터 go to school이 각각 인덱스가 넘버링이 1, 2, 3, 4, 5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 2, 3, 4, 5가 들어오겠죠. 들어온 다음에 인베딩을 거쳐서 글로브 벡터들이 여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디멘전 자체는 배치 사이즈의 시퀀스 랭스의 피처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RNN을 시작하기 전에 히든 벡터가 항상 RNN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펑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항상이 아니고 그냥 보통 RNN의 인풋으로 이제 히든 벡터를 맨 처음 넣을 때는 이제 0 벡터를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베리어블 쓰잖아요. 이게 이제 이제 그레디언트가 가능하도록 하게끔 하는 이제 변수 이제 객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생성을 해서 이제 RNN에는 이제 인베딩 벡터랑 히든 스테이트를 같이 넣어서 아웃풋을 내게 되고 그러면 아웃풋을 내게 된 얘는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 시퀀스 사이즈, 피처 사이즈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디멘전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 제가 필요한 거는 마지막 스텝에 있는 이제 히든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스텝에 있는 히든 벡터만 뽑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리니어를 거쳐서 로짓을 빼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여기서 제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쓸 거기 때문에 그거에 쌍이 맞는 이제 펑션이 로그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거를 이렇게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객체를 이렇게 모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모델 세팅도 되고 학습이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트레이닝을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셋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버켓 이터레이터를 쓸 겁니다. 뭐 위아래 둘 중에 아무거나 보셔도 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GPU로 돌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코드 셋업을 좀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요거 솔트 위스인 배치 해서 한 배치 안에서 솔팅은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셔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리핏에 대해서는 리핏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한 에폭에 얼마나 도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데이터셋 안에서 한 바퀴를 도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리핏을 false로 뒀어요. 그리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0인 경우는 GPU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인 경우에는 CPU만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디바이스 0, 1, 2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GPU 넘버 이제 디바이스 넘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GPU 디바이스에 연산을 하도록 이제 오더를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해서 예. 소트를 왜 하는 거예요? 배치 된 데이터를? 글쎄요. 근데 솔트 위스 그러니까 배치 안에서 소팅을 한다라는 얘기는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솔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배치를 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잠깐 옵션 잠깐 좀 보면은 네. 요게 저기가 있거든요. 아마 설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데이터 필드 이터레이터 예, 여기 있네요. Whether to sort within each batch라고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within each batch, 배치 안에서 sort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글쎄 저거는 저도 조금 저도 설정을 해놓고 조금 의아하네요. 근데 때에 따라서 쓸 수 있긴 한데, 저는 제 의도는 이거를 그러니까 shuffle within batch라고 잘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 의도는 shuffle within batch였고요. sort within batch 같은 저걸 쓰는 이유는 글쎄요. 저도 배치 안에서 어떤 소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떠한 효과를 줄지는 저도 조금 퀘스천이긴 한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대체로 솔트 키라든지 이런 거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디폴트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몇 가지 리스트를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크라이테리언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저나 아담 옵티마이저를 둬서 하도록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아날라이저 파라미터만 해두면 사실은 다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한 네트워크 모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옵티마이저 적용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equire gradient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옵티마이저를 적용해서 gradient를 흘려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accuracy나 이제 average meter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따다 쓴 건데 나중에 그냥 참고하실 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습 돌릴 때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트레인 이터레이션 이렇게 가져오고 아까 그 프로그레스 바 보실 때 이렇게 TQDM 이렇게 쓰시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뉴머레이터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매번 매 이터레이션에서 나오는 배치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아까 그 이제 필드에서 이제 제가 정의했던 요 네임들 있잖아요. 요 녀석들을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된 걸 가지고 인풋을 넣고 크라이테리언을 통해서 백월드하고 스텝 해주면 학습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학습 전에 제로 그레디언트를 해주는 건 기본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accuracy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스를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뭐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짜놓은 거니까 똑같습니다. 더 보실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어떤 과정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바를 볼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학습을 하기에는 벅차서 더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런 모델을 이렇게 세이브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톨치다 세이브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에포 그리고 스테이트 이제 이게 모델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저장하고 accuracy나 옵티마이저에 대한 상태라든지 각각에 대한 걸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다시 부를 때는 다시 그냥 토치다 로드로 해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요 뒤는 이제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짜놓은 코드인데 여기는 이제 성님 이제 GPU가 좀 되면은 해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까지 해서
백업 팝콘즈에 대해서 이제 센티멘트를 프레딕트하고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이제 코드 라인 짠 거고. 질문이 있을까요? 네. 토치를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뭔가 그 펑션에 의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네. 아까 말했던 뭐 버켓 그 모양 그대로 넣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뭔가 세팅이 돼가지고 그 모델에 뭔가 프레스홀드처럼 네. 막 투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요? 길이를 맞춰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길이를 맞춰주고 하는 다이내믹 부분에서는 테스플로? 예, 여기서 이제 인풋에 대한 세팅만 다 해주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연산만 한다는 자체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베딩하고 거쳐서 RNA 나온 걸로 이제 RNA에서 히든 벡터 맨 마지막 것만 내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 그때 차원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리니어 레이어를 쓰고 저 녀석은 어디 있어요? 인베딩이라는 녀석 어디 갔어요? 인베딩이에요. 그 녀석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워드 인베딩이에요. 얘가. 저기 저 변수는 다음에 어디에 써요? 저거? 셀프 인베딩. 셀프 인베딩이 여기요. 아래쪽에서 파운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치는 정말 파이썬으로 짜는 느낌. 이제 진짜 파이서닉한 걸 지향하는 이제 네, 텐서플로우로 하는 느낌인데 네, 파이썬으로 하는 느낌. 예. 상당히 그래서 파이서닉한 거에서는 정말 따라가기 힘든 예, 가장 압도적인 라이브러리이긴 한데 메인턴스가 약해요. 네, 그래서 성진님도 이제 텐서플로우 하는 이유도 네, 이제 상업화를 하려면 이렇게는 하질 못해요. 저도 연구할 때는 좀 이게 편하겠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네트워크를 막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 상업화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네, 픽스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파이토치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캐치를 하실 건데 네, 제가 좀 네, 설명이 그러면 인베딩을 해가지고 네, RNA를 집어넣어서 RNA이 지금 인베딩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인베딩을 데이터를 RNA에 인베딩 벡터를 RNN에 넣는 거죠. GRU에 집어넣어서 네, 쭉 태운 다음에 그게 1이냐 0이냐를 지금 학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RNN에서 거쳐 나온 이제 네. 마지막 스텝에 스텝에서. 나온 히든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값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주도록 로스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글로브 벡터를 지금 쓰고 예, 있는 글로브 벡터를 쓸 수 있게끔 편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아까 불러온 거 아니었어요? 불러온 거예요, 어. 이게. 예. 불러와서 이렇게 한 거고. 예, 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모델 짜는 시간보다 사실은 이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사실은. 이걸 짜고 이터레이터를 짜고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짜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제가 일일이 이터레이터만 짠 것만 해도 이렇게 길어요. 이건 조금 미션이 달라서 좀 이렇게 좀 짠 거긴 한데 이걸 좀 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보케블러리부터 해서 이터레이터를 돌릴 수 있도록 셋업을 다 일일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런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준 게 지금 토치 텍스트거든요. 네, 저기 성진님 랩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케라스의 이제 프로세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저러한 어떤 수고를 많이 덜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노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 제너러티브한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데이터 셋업, 트레이닝 데이터 셋업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뭐 영어긴 하지만은 네, 상당히 유용한 라이브러리인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DSS이면 네, 그 잠깐 요거랑 이제 상관없이 네. 화장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 뭐 아까 그거요? 그게 어떻게 하셨지? 그 TSS. 뭐지? 네. 한글로 처리하셨어요. 지금 한글로 저희 그러니까 자체 내부 데이터셋으로 함께 해봤는데 지금 망각이어서 완전히 로스는 떨어지는데 그만큼 애큐러시가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이제 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이 된 더큐멘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쿼리에 앤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매칭이 된 앤서가 나오길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로스는 떨어짐에 불구하고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살짝 실제로 이제 돌린 지 이틀 됐거든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좀 망각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아직은 좀 트러블 슈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게 저도 그 데이터셋을 봤는데요. 네, 그 그냥 퀘스천 앤서 전에 네, 그 단어를 이제 불러오는 방식이 그 네. 캐릭터가 아니고 그걸 이제 해시화 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네,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워드 벡터를 워드 벡터로 하셨구나.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뭐 지금은 토큰 단위 그냥 간단한 토큰 단위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해놓은 거에서는 뭐 회사 내부 비밀도 아닌데 막 이러고 그냥 간단해요. 뭐 이렇게 해서 M 나온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본 토커나이즈에 대해서 스플릿을 둬서 할 수 있도록 또 해놨고 여기를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근데 다 개떡같아 해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저것 때문에. 저희는 그 DSSM 자체가 네. 그 캐릭터 그대로를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고 해시값을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슈는 뭐냐면은 영어 한글이죠. 한글이고 네. 영어 같은 경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게 알파벳의 시퀀스의 그 띄어쓰기라거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워드 안에 그러니까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단어 안에 그 시퀀스를 쪼갠다 하더라도 쪼갰을 때 나올 수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워요. 받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미가 뭐 ER이라거나 뭐 OR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는 그 부분만 딱 어근어간을 깔끔하게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음도 있고 조합형이냐? 연도 많고. 네, 제 생각엔 조합형이냐 아니면 얘네들은 그런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다 알파벳의 조합이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는 알파벳 한글에 대한 조합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로 만드는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이슈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쪼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퀀셜한 것과 영어의 시퀀셜한 어떤 단어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좀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다라고 치면요, DSSM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이제 그 워드를 벡터화하는 게 아니라 워드를 해시화해서 그거를 학습시킨다라는 건데 그거를 빼고 토크나이즈화를 여기서 워드 인베딩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장점이 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사실은 저거는 뭐냐면요. 레이턴 벡터를 제 입장에서는 레이턴 벡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쿼리하고 도큐멘트에 대한 시뮬레이티를 구하기 위한 레이턴 벡터를 학습을 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접근해서 제가 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어느 구조화가 가능하냐. 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입력단에서 해시하는 부분은 이해는 했지만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싱화를 하든 아니든 간에 만들어지는 레이턴 팩터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시밀러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쿼리하고 도큐멘트에서 맞는 이제 페어끼리 시밀러리티를 높일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에서 DSSM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성진님도 비슷한 의도에서 지금 접근을 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보긴 봤는데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근데 생각만큼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적용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눈으로 로스는 떨어지는데 그 로스가 떨어지는 지표하고 제가 이제 기대하는 accuracy, prediction accuracy랑은 정말 차이가 나요. 아예 accuracy가 빵이라 보면 돼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더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DSSM은 다음 주에도 뭐 성준님하고 뭐 이야기가 된다면 더 할 것 같긴 한데 DSSM 너무 핫한 뒤에 건가요? 하시다가 궁금해서 해봤어요. 핫한 건 아 아니고 누가요? 지은님이요? 아니 팀 내에서. 아 요즘 새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14년도인가 한참 됐어요. 근데 네. 왜 갑자기 하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인정이 많이 된 모델이라고 일단 NLP 얘기하면서. 쪽에서요? NLP 쪽이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검색 쪽에서? 예. 해시 쓰는 거 왜냐면은- 보니까 검색은 맞는 것 같긴 하고. MS 리서치 팀에서 이제 MS MS 리서치 팀에서 했으면 거의 CLTK. CLTK CLTK 프레임워크에서 맞아요. 만든 DSSM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봤는데 한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고 덮었어요. 이 고객 네트워크가 일단 이야기하시는 거는 알파벳 모드에 관련된 해시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알파벳에 따라서 해시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퀘스천 앤 앤서 셋으로 되어 있는데 그 퀘스천과 앤서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단어들이잖아요. 단어들의 조합이 그 영어잖아요. is, the, 걸 이런 거. 근데 이제 is, the, 걸 이런 식의 단어들을 워드를 하나씩 캐릭터를 인베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드를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걸은 죄수번호 3, 4, 5, 4, 7 이런 것처럼 다 해싱을 해놓은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갖다 써서 빨라 보이긴 하는데 캐릭터 트라이그램을 해서 그 트라이그램 한 이제 그 원합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트라이그램이라 했을 때 이제 도그라고 얘기했을 때 도그라고 얘기한 게 이 시퀀스가 이렇게 각각의 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해시 원합 벡터가 아닐 텐데. 아니에요. 원합 벡터라고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예. 0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1에 네. 해당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예. 단어를 분류해주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네. 바로 컨볼루션으로 바로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인베딩 벡터 자체가 컨볼루션은 그 웨이트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다시 댄스 레이어로 고쳐서 거기서 이제 두 개 나온 더큐멘트 레이턴트랑 코일 레이턴트랑 시뮬레이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유서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러스를 만드는 형태로 뼈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가장 구체적인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라는 거에서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실제로 이제 접근에 성능 좋게 하냐 이거는 좀 상당히 퀘스천을 달리하는. 그럼 지금 아이디어가 잘 놓쳤는데 아이디어는 해시맵을 하나 사용한다. 원래는 그러니까 해시를 통해서 이제 인베딩을 답을 가져온다. 인베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주고요. 근데 그 원래- 해시가 문장화되어 있다. 문장화되어 있다. 근데 파이썬도 해시가 딕셔너리인가요? 그게 어쨌든 간에 딕셔너리 있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해시 기법을 쓰는지가 궁금해서. 네 써요? 맞아요. 네. 딕셔너리가 해시 기법? 딕셔너리 해시예요. 네. 그러면 원래도 버케블러리나 이런 것들은 딕셔너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이제 띄어쓰기 문제라거나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좀 까다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나 하고 한번 돌려본 건데 이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라고 잠깐 넣고 네. 하자. 그러면 특징은 그 해시가 존재하고 모델이 좀 지금 나와 있는 형태들하고 좀 틀린 건가요? 가운데 있는 모델의 기법이? 근데 제가 글로우 투백이나 이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인베딩을 가지고 좀 학습하는 거나 워드 인베딩 벡터를 넣어서 학습을 하는 거나 결국에는 목적 함수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가 맞춰지는 거고 그 목적 자체가 시뮬러리티 그러니까 쿼리하고 포지티브 더큐먼트하고 시뮬러리티를 높인다라는 맞아요. 목적에 네. 있어서 크게 의미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가운데 완전 틀린 건가 했어요. 그러니까 틀려요? 아니요
틀리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인풋 단에서 다르고 인풋 단 해시로 들어오니까 다른 네, 거고. 그거 다르고 그 뒤는 거의 유사해요. 뭐라고? 온스백? 지금 하고 있는 거랑요. 예. 그러니까 월트백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인풋 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로스 만들어서 연산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여전히 지금 좀 트러블이 좀 꽤 크다라는 것만 지금 인지를 하고 어떻게 좀 솔빙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된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누군가 예 좀 이번 주는 한번 그걸로 좀 머리를 좀 싸매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